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엄마네 유치원은 만 3살부터 7살까지 애들을 맡습니다. 근데 애들은 연령대별로 노는 방식도 다 다른데 한 3,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어른들이나 주위 환경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런 놀이를 주로 한대요. 가령 예를 들면 배에다가 뭘 잔뜩 넣고 임산부 놀이를 한다던가, 다리 한쪽을 일부러 질질 끌고 다니면서 다친 사람 놀이를 한다던가, 아기는 없이 그게 뭔지도 모르며 그냥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노는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누군가가 야, 우리 무슨 놀이 하자 이러면 그냥 따라서 흉내내고 논대요.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져 있는 규칙도 없는 그런 놀이인데, 아무튼 그 놀이 시간에 애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무슨 이상한 놀이를 하더래요. 스펀지블럭 알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럭 모양의 스펀지인데 C라는 아이가 누워있고 다른 아이들이 그 주위에 네모 모양으로 스펀지블럭으로 담을 쌌더래요. 그리고 C는 그 안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었고요. 그 나이 애들은 낮잠을 반드시 재우기 때문에 각자마다 담요가 있었는데 그 C가 담요를 머리 끝까지 쓰고 누워있더래요. 그리고 C가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야, 움직이지 마 하면서 짜증까지 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꽃이나 소꿉놀이용 음식 같은 걸 들고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 누워있는 C의 근처를 장식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얘들아, 지금 무슨 놀이 하는 거야? 무덤놀이요. 우리 엄마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창의성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무슨 놀이를 하던 위험하지 않는 이상 못하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무덤놀이라고 하니까 뭔가 꺼림칙하더래요.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은 어른들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만 그게 하필이면 죽은 사람이 무덤이잖아요. 무엇보다도 C라는 아이가 평소에 조금 소심한 애라서 혹시 이걸 빌미로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더래요. 그 나이 때 애들은 놀이 중에서 비교적 안 좋은 역할을 힘이 약하거나 소심한 애들을 억지로 떠맡기기도 하거든요. 혹시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애들을 살짝 혼을 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이 억울해하면서 이거 C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자기가 누워있겠대요. 엄마는 처음에 그 말을 안 믿었죠. 앞서 말했듯이 C가 워낙에 소심한 아이였고 놀이 같은 것만 하면 끌려다니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이번엔 C가 나서서 다른 애들 편을 들면서 그 말이 맞다고 답하는 거예요. 엄마는 순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놔뒀대요. 애들은 엄마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대로 무덤놀이를 진행했고요. 근데 소름 끼치는 건 바로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그 C라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정말 뭐 미신적인 거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순수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듣지 못했지만 그 애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 엄마가 애들을 워낙 좋아하고 아끼는 편인데다가 누가 됐든 그 어린아이가 죽으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문득 예전에 다른 아이들하고 놀던 그 무덤놀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다른 아이들을 자꾸 물어봤대요. 얘들아, 너 이제 무덤놀이는 안 해? 하고 물어보니까 다른 애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씨가 없어서 이제는 못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럼 다른 친구가 무덤 역할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물었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순전히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자 애들은 하나같이 이제 씨가 없어서 못해요. 씨가 없는데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놀이를 주선했던 씨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비교적 재미없는 역할인 무덤 역할 맡을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엄마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3, 4살 정도 되는 애들이라 뭔가 좀 깊은 대화는 어렵잖아요. 무엇보다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닌지라 다른 아이들은 씨가 그냥 어디 멀리 갔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그 아이들은 지금 전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엄마는 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유치원에서 무덤놀이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고, 지금까지 유치원 원생 중에서 사고당해 죽은 아이는 없습니다. 물론 전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만 엄마 입장에서 꺼림칙한 일인 건 사실이죠. 참고로 말하는 거지만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조금씩 다른데 3, 4살 아이들은 정말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 그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근래에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직접 상담을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아니면 우리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사건의 발단은 미술 시간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림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3, 4살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엄청나게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요. 무슨 자동차라고 해놓고 커다란 덩어리에 바퀴만 붙여놓는다던가? 근데 엄마는 아이들이 뭐 어떤 그림을 그리던 무조건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줘요. 근데 당시에 D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D가 주위에 꽃밭을 그리고 가운데에 뭔가 새파란 머리를 그리는 거예요. 눈, 코, 귀, 입은 다 있고 머리카락까지 있는데 몸은 없이 얼굴만 파란색이었어요. 솔직히 뭘 그리는 건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고민하다가 디야, 이거 뭐야? 하고 물었는데 이 D가 또박또박하게 아저씨라고 말하더래요. 아저씨? 아는 아저씨야? 모르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어디서 봤어? 이러면서 대화가 오고 가다가 그 질문에 D는 손가락으로 운동장을 가리키면서 저기요 라고 했어요. 일단 애들은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상한 걸 진짜 봤다고 믿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운동장이긴 하지만 그저 유치원 앞마당 수준인데 거기서 파란 얼굴의 아저씨를 상상하다가 그런 걸 그린 걸까? 하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얼마 동안 이제 다른 아이들도 그 파란 얼굴의 아저씨를 그리고 있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아이들 모두의 대답은 그냥 아저씨요 라고만 말했대요. 그 아저씨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서 봤는지, 또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이들마다 그 파란 아저씨를 그리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아저씨의 표정은 대부분 화가 나 있고 찡그린 얼굴이었다. 또 얼굴은 새파랗다. 몸통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가 둥둥 떠있는 식이죠.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아저씨라고 말할 뿐이었고, 머리카락을 그린 사람도 있고 안 그린 사람도 있는데 남자인데도 머리카락을 길게 그린 거예요. 하나같이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마다 봤다고 하는 장소가 다 다르고요. 이쯤 되면 솔직히 좀 소름 돋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아동 성애자 같은 사람들이 몰래 유치원을 염탐하나 하고 생각도 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교사들과 아이들 노는 시간에 조를 짜서 감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유치원에 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재미있는 건 6살 이상의 아이들은 파란 얼굴의 아저씨를 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딱 3, 4살 정도의 아이들만 그 파란 얼굴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저한테 아이들의 그림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혹시 너 뭐 아는 캐릭터가 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혹시 괴담 레스토랑이라는 만화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서 파란 얼굴 아저씨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애들이 그걸 베껴 그린 거 아닌가 싶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섬찟하지만 어느 정도 엄마는 몇 가지 추리를 하셨는데 어떤 한 아이가 파란 얼굴의 아저씨를 상상해서 그렸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나자 애들이 따라서 그리거나 이야기에 동참을 했고 그게 마치 놀이처럼 돼서 그 아저씨가 진짜로 있다고 상상하게 되고 현실을 구분 못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이들 그림이고 아이들만 아는 일이라 캐물을 수는 없었죠. 그 이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이들의 파란 얼굴 아저씨 이야기는 사라졌지만 지금까지도 의문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